병원에 라이브로 볼 수 있게 수술하는 과정을요? 네, 저기 수술 라이브 방도 있거든요. 네. 이제 스마트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준비할 때는 이제 스마트 유리 꺼놓고 수술할 때 켜가지고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구나. 네. 이거는 진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선 못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 발가락이 노출되는 신발을 자주 신기 때문에 이 무지외반증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무지외반증은요, 미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통증을 같이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라이브 병원의 황창환 원장님과 함께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라이브 병원 대표원장 황창환입니다. 무지외반증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발의 첫 번째 관절이 돌출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의 뿌리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고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선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좁은 신발이나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질환이 더 유발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 무지외반증이 있는 상태에서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변형이 가속화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무지외반증의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초기 증상으로는 엄지발가락 주변에 통증과 불편감이 시작이 되고요. 특히 걸을 때 심화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진행된 무지외반증의 경우 다른 발가락을 밀어내면서 발 전체의 변형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가락의 변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발의 변형으로 인해 신발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온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튀어나와야 이게 무지외반증인가요? 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무지외반증은 각도가 10도 정도만 돼도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는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굳은 살이 배기거나 아니면 신발 신고 걷고 나면 빨갛게 변화가 있달지 아니면 좀 심하게 되면은 누가 봐도 좀 튀어나와 있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 두 개가 좀 같이 겹쳐서 불편하다 싶으면 무지외반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지외반증이 생명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치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지외반증을 방치할수록 각도는 커지게 되고 변형이 다른 발가락을 밀어내면서 전체적인 발 변형으로 일어나고요. 고관절이나 무릎 그리고 척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되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무지외반증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지외반증의 초기 단계에는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정기나 아니면 깔창 같은 걸로 발의 무게를 재분산 시키면서 진행을 좀 막고 그리고 교정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증상이 심화되거나 변형이 더 가속화되게 되고 비수술적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무지외반증 수술은 기존에는 엄지발가락의 안쪽을 절개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연부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증과 상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절개 무지외방 수술이 개발되어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술은 수술인데 무절개 수술인가 봐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기존의 무지외반증 수술은 최소 5cm에서 7cm 정도는 엄지발가락의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연부 조직을 유리한 다음 절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무절개 무지외방 수술이라는 것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절개하는 기구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구는 비교적 안전해서 신경이나 힘줄 이런 거는 손상을 시키지 않고 구멍을 통해서 절골을 하고 핀을 고정하는 방법을 통해 교정하는 게 무절개 무지외반증 수술입니다. 무절개 무지외반증 수술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무절개 무지외반증 수술은 감염이 적고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미용상의 측면에서도 흉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 자체도 좀 짧아서 환자분들이 비교적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요. 특히 저희 병원은 납병동 수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당일 입원 퇴원이 가능하여 바쁜 일정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무절개 무지외반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합니다. 목발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퇴근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원장님께 OX 퀴즈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절개 무지외반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OX. X입니다.
무절개 무지해반증 수술은 각도 정도가 경한 정도에서 중등도까지는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한 변형, 방치하면서 관절이 탈구되거나 다른 발가락까지 변형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무절개 수술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절개해서 나머지 관절들도 교정을 해주는 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무절개 수술이 무조건 모든 환자에게 답이 되진 않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무지해반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조언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이전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수술을 많이 고민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무절개 무지해반증 수술은 그래도 수술 후에 관리도 쉽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그리고 통증 면에서도 미용 면에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을 앓고 계시다면 치료의 옵션으로 하나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위라이브 병원의 황창환 원장님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